밝은 눈과 젊은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흐린 눈과 늙은 귀에 비로소 들어온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섭섭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끝내는 날이 될지라도.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는 신경님의 소요유 부분에 있는 글입니다. 밝은 눈과 젊은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흐린 눈과 늙은 귀에 비로소 들어온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시인처럼 저도 이제야 내가 사는 이 지구의 소중함을 압니다. 내가 사는 곳이 또 내 아이들이 살 곳이 망가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며칠 전까지 심각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선 무인기와 드론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핵을 쓰겠다고 겁박을 주는 지도자가 진짜 핵을 쓰면 어쩌나 걱정하던 때 리차드 피셔의 롱 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는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긴 안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이 사는 터전을 생각하자는 책입니다. 몇십 년 후가 아니라 2000년, 5000년 후의 지구를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40을 넘은 지 얼마 안 되는 작가의 박학다식한 지식을 더듬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서문을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더 멀리 보기.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반드시 현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캐서린 부스. 런던의 한 병원에서 보낸 어느 2월 밤, 나는 시간이 한순간으로 압축되는 것을 경험했다. 아내가 산통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 갑작스럽게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신생아가 감염 때문에 수술을 받는 동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졌다. 위기 이 순간에는 현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아내가 회복하고 우리 딸 그레이스도 항생제 치료 과정을 모두 끝마친 뒤 둘은 일주일 동안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했다. 이전도 이후도 어제도 내일도 없던 때였다. 그저 새내기 부모로서의 현재와 건강하지 못한 어린 딸에 대한 걱정만 있던 시기였다. 우리는 그러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딸아이는 요람 밖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됐고 청회색 눈동자도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몇 주 뒤 딸아이는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보상을 줬다. 상황이 안정되자 시간에 대한 나의 의식은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딸아이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가 되고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내 딸 그레이스가 살아서 22세기를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 그레이스가 86세까지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레이스가 12월 31일 저녁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올드 랭 사인을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포옹을 나누고 가족들과 2100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이렇듯 우리는 22세기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쉽사리 잊어버린다. 내 딸이 태어나던 해 세상에는 1억 4천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이는 프랑스 인구의 2배가 넘는다. 2100년까지 대략 110억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손자들을 포함해 이들 중 몇몇은 운이 좋다면 23세기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족관계를 통해 헤아려 보면 먼 미래는 보기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내 내 딸이 22세기의 12월 30일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불편해졌다. 언론인으로 일해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신규 기사, 보고서, 예측 등을 통해 2100년이라는 숫자와 여러 차례 조우했지만 그중 기뻐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2100년까지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온으로 도시들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22세기 말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은 6분의 1이다. 2100년에 현재 지구상 생물 중 가운데 거의 절반이 멸종될 수 있다. 22세기의 인류는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 공동체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2100년이 이정표로 묘사될 때가 매우 많다. 심지어 2100년이 사회 몰락의 지표이자 인류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까지 묘사되기도 한다. 미래의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붕괴, 기술 붕괴 같은 주제들은 지나치게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다. 그러나 불과 우리는 한 세대 또는 현 세대만 지나면 이러한 이정표가 되는 2100년과 연결돼 있다. 사회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구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들 간의 파트너십이다. 1700년대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이렇게 썼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대 간 파트너십이 붕괴되고 있다. 만약 우리 후손들이 현 세대의 가장 해로운 습관을 진단하게 된다면 위험천만한 새로운 유형의 단기주의, 즉 서구 세계의 단기주의를 지목할 것이다. 21세기 초반인 현재 모든 관심이 지금 now에 쏠려 있다. 과거나 미래는 현재의 사건들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세계는 정보의 포화 상태가 되었고 생활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거기다가 새로운 걱정거리, 정치 용어, 분기 실적 이외의 다른 주제로 관심을 돌리기가 힘들다. 얇게 저민 시간이 점점 더 얇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단기주의가 아주 위험천만한 이유는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기주의는 단순히 눈앞의 목표들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우선시하는 수준을 넘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에 가깝다. 단기주의는 오늘날 자본주의, 정치, 미디어, 대중문화에 스며든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 역사적 교훈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미래의 궤적을 만들어갈 능력을 거머쥔 세대는 없었다. 그런데도 정작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 세균전 또는 인공 생명체를 미쳐 날뛰게 만들어 인류 문명 자체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는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라는 단일종이 지구의 생물권과 기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할 능력마저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단기적 시야가 득세한다면 기후변화, 감염병, 생물 다양성 붕괴, 항생제 저항, 인공지능 또는 핵전쟁 위험이 급상승할 것이다. 한편 불평등은 확대되고 의료비는 상승하고 기반시설은 낙후되고 우리 아이들은 플라스틱 섬유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유산을 어쩔 수 없이 이어받아 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서 현재 우선해야 하는 문제에서 탈피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무력감이나 체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인류에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역할과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발전할 능력이 있다. 역사를 보면 시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계속 달라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 바뀌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셈이다. 나는 인류가 시간의 긴 궤적을 근시안으로 보게 된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꿀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 책 롱뷰를 집필했다. 지금부터 21세기 인류 문명을 단기주의에 빠뜨린 원흉이 무엇인지, 인간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인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간을 인식하게 될지 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오늘날 확립된 정치, 사회, 그리고 금융 같은 다양한 시야를 통해 세계를 분석하려면 분명 단기적 관점도 필요하긴 하다. 이 책은 지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해 우리 주변에 빤히 보이는 것에 숨겨진 근시안적 시야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을 극복할 여러 도구와 방법을 제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기주의 수많은 유인책과 방해물이 비즈니스 전략, 정치 정책, 미디어 보도,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시간의 압박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압박은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데 필요하지 않고 그 실체를 안다면 모두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세상을 보는 렌즈를 제공할 것이다. 이 렌즈를 활용하면 자신과 타인의 심리에 자리 잡은 시간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뇌가 시간을 처리하는 방법을 막 파악하기 시작한 단계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시야를 가리고 좁히는 인지적 함정으로부터 미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편견, 함정은 의식적인 인지 아래, 즉 무의식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함정을 밝혀낸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현재를 넘어선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 관점을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이들과 조직, 문화는 자본주의, 통치, 예술, 역사, 철학, 기술 분야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본다면 잘 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왜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증명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불평등과 정치 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미래지향적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눈앞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지금 가던 길을 계속한다면 인류는 결국 재앙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는 눈만 있다면 그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때부터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당면한 문제 해결을 돕는 지혜와 경험이라는 형태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더 먼 미래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시야를 기르면 우리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근시안적인 시대는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을 감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누군가는 우리가 과거의 조상과 미래의 후손을 잇는 짧은 고리에 불과하며 인간이라는 종과 생명이 지구의 기나긴 역사에서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저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쌓은 경험과 업적 역시 손자 세대 이후 불과 몇 세대만 더 내려가면 대부분 잊힐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없이 초라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을 관통하는 미래의 궤적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배운 것,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미래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다. 나는 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이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현재 우리 삶이 과거에서 미래로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연결에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내 딸을 포함해 전 세계 후대인들이 22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세대를 삶의 방식을 바꿔놓고 장기적인 관점과 사고를 키운 세대로 기억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들이 우리 세대가 실수를 통해 배웠고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했으며 짧은 안목에서 달피해 장기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지닌 이들이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이 롱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길게 서문으로 이어집니다. 참 재밌는 책이고 우리들이 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책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이 지은 책 창백한 푸른 점에서 보면 지구는 우주에서 볼 때 푸르게 보인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 후손이 오랫동안 세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